안녕하세요. 주식클래스 내일정씨입니다. 오늘은 이제 빈집털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급등세의 의미인데, 빈집털이라는 게 사실 주시장 관점에서는 조금 좋은 의미입니다. 예, 수급이 피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사실 빈집털이는 나쁜 일이죠. 근데 주시장에서는 이제 뭐 예를 들어 돈이 갈 데가 없을 때 이쪽으로 들어간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오늘은 과연 비트코인 급등세가 의미하는 게 뭔가, 그리고 또 주시장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가장 많이 최근에 화두가 되는 게 바로 이 친구 같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비트코인의 가격 BTC입니다. 지금 달러당 9월 말 정도에 대략 개당 27,000달러 정도 하다가 지금 34,500달러까지 올라갔어요. 물론 이건 지금 실시간 시세입니다. 오늘은 2023년 10월 24일이고요. 거의 30% 정도가 올라갔죠. 이 정도면 사실 엄청난 뭔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시세가 움직였다는 건 시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대로 이제 비트코인이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냐. 바로 이 현물 ETF의 상장 이슈입니다. 승인 임박 이야기인데, 물론 이제 가장 표면적으로는 기사 내용 타이틀처럼 이렇게 뭐 지금 34,000달러면 우리 돈으로 이제 4,700만 원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표면적으로는 제도권으로 나오는 거, 현물 ETF의 올해 승인 기대감입니다. 최근에 이제 약간 미국 연방법원에서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재고 이슈가 있다 보니까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제 이 표면적인 거 아니다 하더라도 저는 상대적으로 다른 것도 좀 있지 않나 그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증시가 조금 흔들리면서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달러 가치가 달러보다 이걸 먼저 볼까요? 금 가격의 상승세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10월 접어들어서 9월 말 대비해서 또 가장 비트코인 정도는 아닙니다만은 어느 정도 가파르게 상품 가격에서 수급이 확 들어온 게 금 가격입니다. 금 가격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라 이야기를 해요. 근데 뭐 전쟁이 발발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는데, 금이란 건 어떤 성격을 또 갖고 있냐 하면, 하나의 우리가 그 전 세계에는 유일한 통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달러화라 그러고 기축통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축통화의 지위가 흔들릴 때, 기축통화라는 달러의 지위가 흔들린다는 것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요. 뭐 표면적으로 보통 증시가 빠진다든지 아니면 전쟁이 발발한다든지. 왜냐하면 금이라는 것은 아프리카를 가든 유럽을 가든 남미를 가든 어딜 가도 팝은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쵸? 우리가 금을 보여주면. 그래서 그만큼 그걸 예전에는 금본위 제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금이 올랐다는 것은 뭔가 통화시장에서 안 좋은 흐름이 있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놓고 봤을 때 실제적으로 최근에는 이 달러의 지위가 흔들린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습니다. 미국은 가장 강한 나라죠. 가장 시가총액도 크고, 그리고 언제든지 걔네들은 기축통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돈이 부족하면 돈을 찍어내면 돼요. 그리고 너무 많이 찍어냈다고 생각하면 우리 생각으로 지금 우리가 21년도 이후부터 주식시장에서 고생하는 것처럼 다시 달러를 회수하면 됩니다. 근데 10월 이후에 정말 아이러니한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한참 107까지 올라갔던 달러 인덱스가, 이거는 달러화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라는 차트인데요. 이 차트가 우상향을 하면 달러화의 가치가 강해지는 겁니다. 뭐 상대적으로 우리 돈의 가치는 약해지는 거고, 일본 돈의 가치도 약해지는 거고, 유럽 돈의 가치도 약해지는 건데, 이게 10월 접어들어서 상당히 좀 내려왔어요. 뭐 아직까지 뭐 추세적으로 완전 내려온 건 아닙니다. 그러면 한편으로 놓고 봤을 때는 좀 말이 안 맞죠. 뭐가 말이 안 맞냐면, 주식이 많이 내려가서 주식으로 내려갈 자금들이 금으로 갔다. 안전자산. 그리고 심지어 일정 부분 비트코인으로 갔다. 물론 현물 ETF가 큰 재료입니다만은. 그러면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장이 많이 흔들리면서 생각했던 바로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미국의 국채금리가 떨어지면서 미국 경제가 위험하지 않겠느냐. 물론 이제 국채금리가 많이 오른 거죠. 많이 오른 이유가 사실은 미국이 연방정부가 셧다운을 당한다든지 아니면은 침체를 가지 않을까 해서 결정적으로는 그 안전자산이라고 이야기하는 채권을 많이 팔았기 때문이거든요. 금리와 가격은 반대 방향입니다. 채권 금리가 시장에서 많이 이야기가 될 건데, 채권 금리가 올랐다는 말은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럼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는 말은 누군가 채권을 많이 팔았겠죠. 그 미국의 채권은 전 세계에서 가장 달러만큼이나 안전자산이에요. 보통 채권이 강하면 주식이 약하다 그러는데, 주식도 약하고 채권 가격도 떨어졌으니까 그러면 다 나쁜 거잖아요. 그래서 결정적으로는 달러화의 지위가 떨어진 것 자체가 저는 가장 큰 이유라 봅니다. 그러면 달러화가 지위가 떨어졌을 때, 달러화의 가치가 떨어졌을 때 대체 자산으로 돈이 들어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왜 그렇죠? 왜 그런 게 아니라, 금이란 건 실물이고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가 들어오기 전에는 사실 검의 산력성이 더 좋았겠죠. 하지만 그 무거운 거를, 그 큰 거를 어떻게 들고 다니겠어요? 하지만 암호화폐 전자지갑 속에 들어가 있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나름 아직 제도권으로 현물 ETF로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많이 폭등을 합니다만은 언제든지 현금을 할 수 있다는 일정 부분의 그들만의 룰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무슨 말이냐? 지금 빈집털이의 가장 출발점은 미국이 국채 금리가 많이 오르면서 상승한 미국 경제에 대한 불안정성, 미국 채권의 가치 하락이 결정적으로는 달러 약세를 부추일으켰다 보는 겁니다. 달러 약세.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주시한 관점에서는 달러의 가치가 약해지니까 회피성 자산으로 금이 좀 오를 수 있고 뭐 금 가격이 조금 이렇게 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한 가지 제가 비트코인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2021년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달러와의 가치가 떨어질 때 실제적으로 가상화폐의 가격은 올랐습니다. 이게 코로나 때죠. 물론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21년도 정도에 일정 부분 달러의 가치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이는 왜 그랬냐면 2020년도에 21년도까지 코로나의 어떤 확산 때문에 미국이 천문학적인 돈을 풀었죠. 돈을 많이 풀면서 달러와는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물론 떨어진 돈의 가치 인플레이션 때문에 실제적으로 투기적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몰려서 많이 올라갔다 볼 수 있습니다만은 결론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근거라든지 연결고리는 작습니다만은 불과 2년 전에 달러화의 가치가 떨어질 때 떨어진 이유는 다릅니다. 그때는 돈을 많이 풀어서 지금은 미국 경제가 흔들릴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런 현상도 있다 보니까 시장은 ETF의 상장이라는 재료와 함께 좀 폭등한다 보는 거고 그럼 이걸 주식으로 조금 더 가져오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달러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 주식시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안전자산이 없을까? 채권도 나쁘고 자금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채권이 좋으면 주식이 빠지는 거고 주식이 빠지면 채권이 빠져요. 오르죠. 근데 지금 주식도 빠졌고 채권도 빠졌어요. 그러면 그 주식적 중에도 달러 약세에서 수혜를 보는 섹터가 있습니다. 뭔가 안전하다고 다른 업종이나 기업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자산이 있을 거예요. 그게 제가 판단할 때는 바로 M6 종목입니다. 7이군요. 매그니피션트 7이라고 하는데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메타, 테슬라죠. 그러면 어떤 이야기냐? 현재 약달러 구조 속에서 실제적으로 나름 비트코인의 가격 쪽으로 다른 재료를 가지고 조금 더 많이 폭등하는 건 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미국 침체의 정시 쪽에서 상대적으로 선방할 수 있는 섹터는 바로 M7 섹터, M7개 종목의 상대적 강세를 점친다. 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죠.